그녀가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은 더 이상 자신이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허무는 나우시카를 가장 약하게 한다. 때때로 허무는 대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세계를 정화해야 한다는 달콤한 말로 나우시카를 유혹한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기를 종명한다. 허무는 더 이상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저는 허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서 허무가 되게 네, 중요한 주제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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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언제 허무에 빠지는가? 네, 왜 삶과 허무를 이렇게 대비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되겠네요. 이제 2부 리그로 들어가서. 이 전체가, 그게 니체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둠을 응시하면, 심연을 응시하면, 심연도 너를 바라본다고. 아주 깊은 데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겠지만, 그 나우시카에도 있는 거죠. 허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 허무란 이 작품에서 뭐로 정의되고 있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거기 잡아먹히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랑 대결하기 위해서 두 개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나 마음도 들어갔다 와야 되고 그 묘지에도 갔다 와야 되고 저는 두 개가 다 허무와의 대결의 연장선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허무. 네네네. 승관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사람이 뭐였지? 막 갑자기 막 저 대사님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막 피를 쏟으면서 막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허무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 나올 때 그 허무가 두 가지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허무하고 다른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묘지에 있었던 박사들이 되게 맹신하잖아요. 그 기술을 맹신해서 오로지 자기들이 찾는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몸뚱이도 막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허무 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 허무를 둘러싼 많은 이미지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묘지의 이미지도 있고 근데 거기 학문이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양도 있고, 양똥도 있고, 그게 허무의 세계라고 하는데요. 그 설정 자체가 뭘 말하는 걸까요? 아름답게 그려지죠, 아름답게. 이게 진짜 허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허무가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이상향으로 치달을 때, 내 어떤 목표 설정을 해서 에너지를 이빠이 냈을 때, 동시에 들어가는 게 허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우사키도, 나우시카. 나우시카도, 나우시카도 정말 7권 전에 한번 허무가 빠지잖아요. 걔는 남쪽 부여로 가야 되겠다는 목적치가 최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허물을 확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럼 이상향을 할 때, 뭔가 진리를 찾고 추구할 때 정말 모든 걸 헌신해서 바칠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빠지는 것이 허무다. 네. 이거를 진짜 이 감동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허무마저도 우리가 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저기 뭐야 네네네. 나우시카가 그림자를 껴안으면서 너의 나의 일부야. 그리고 뭐 벌레잡이도 이 그림자도 우리의 일부다. 근데 다 껴안잖아요.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아의 무덤의 현자들도 그 정말 청정한 세계를 꿈꿨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다 했잖아요. 그 자체가 허무의 구덩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정말 인간이 뭘로 사는가. 우리도 이게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공부가 동시에 정말 허무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생명으로 늘 현실에 발디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바로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진짜. 진짜 그걸 정말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이 허무란, 이게 시들시들 그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최대치의 그런 이상향, 진리를 향해서 네. 추구하는 그런 마음, 목표를 이루기 전에 그런 어떤 아주 그 에너지 상태에 팍
빠져 들어가게 되는 어떤 심연? 막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서, 아, 어려웠습니다. 네, 이게 풀쌤 글 제목도 되게 좋았는데, 저도 화를 되게 잘 내가지고, 뭐 세미나에 조금만 누가 5분도 늦고 이러면 팍 화가 일어나서 가만히 안 두겠어.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어제는 일본어 세미나 또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막 이렇게 열 받아서 막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 열 쏟아가지고, 기절해서 막 밥도 안 들어가고, 이걸 읽고 제가 나우시카의 그 숙제를 그려놓고 그 순간에 화를 철철이 내고 그러니까 그 화가 쌓이요. 화가 나 있다잖아요. 근데 실은 오무가 화가 나 있던 건 아니었던 거. 그 증오가 화지 않습니까? 네가 미워. 왜 이래? 저것들이 그 불타는 마음이 허무한 상태를 말해준다라는 게 이 그렇죠, 되게 그 그렇죠. 화가 많은 사회, 음, 화를 내는 사람, 음, 화가 차 있는 어떠한 사건, 이거 자체가 이 어마무시한 생에 부정이 들어가 있다는 게 부정하는 거예요, 내 공부를. 저도 음, 어제 그랬고. 제가 요걸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허무를 이제 비판해서 낙관하자, 그러니까 낙관주의가 허무주의죠. 낙관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고, 내일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다 허무주의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그렇게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나우시카가 왔다. 우리를 구해줄 자가 왔다는 사람들은, 이제, 죽여주소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모든 기대는 허무적인 거고, 현세 음, 부정이라서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풀쌤에 그래 뭐가 있었냐면은 그걸 껴안는다고. 그러니까 허무에 빠진 나를 비판하거나 허무가 또 없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허무와 함께 간다라는 요게 이제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풀쌤도 보셨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허무를 껴안는다라는 요까지 그려놓는 것 같아요. 허무를 껴안는다. 그렇게 하면 또 어떤 해석을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호모는 자기 부정이잖아요. 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 나한테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다고 살아가는 거는 그 고통을 삼키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호무라는 것 자체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버릴 수도 없고 뭐 부정할 수도 없는 거다.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오마처럼 내 마음에 한 곳이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다른 한 곳, 투영할 수 있는 한 곳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게 자식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뭐 버릴 수 있거나 뗄 수 있거나 뭐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 설정이 아니어서 지금 수정쌤 말씀과 함께 이 허무도 또 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 자식 모티프를 이렇게 많이 넣었는지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또 어떤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는 오마 얘기를 좀 해드렸고, 지금은 허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묘소에 가는, 그게 허무와 대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좀 전에도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나우시카가 부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굉장히 자꾸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구원을 위해서 뭐 어떤 메시아. 형태로든 인간을 사랑하면서 자비 혹은 사랑으로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님, 부처님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쪽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결국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고 그 후에 악마한테 유혹을 받을 때 몇 가지 시련을 겪는데 그때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거든요. 근데 나우시카는 정원에서 뭐라고 대답했냐고 생각하냐면, 나우시카가 정원에 갔을 때 그 이상한 정원의 히드라는 어떤 유토피아를 알려주면서 정원사가 되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우시카가 허무에 대해서 대답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유토피아적인 고뇌가 없는 삶이 허무를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신의 위대함은 고뇌의 깊이에 결정되는 것이다. 즉,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뇌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깨기 위해서
위대한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수도 있고, 부처님의 지식일 수도 있는데, 고뇌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 속에서 사고하고 사유하면서 정신의 위대함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하나 허무에 대한 대답을 했던 것 같고요, 묘지에서는. 묘지가 아니라 정원에서. 묘지에서도 허무와 대결을 하는데, 묘소에 가서는 어떤 대결을 하냐면, 만약에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 미야자키의 세계관을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인간은 태어나서 끊임없이 세상의 여러 권세나 세상의 유혹과 그게 바로 오염된 세상이죠. 오염된 세상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사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청정한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막상 청정한 그야말로 오염이 전혀 없는 청정무구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인간은 오염이 너무 돼버렸어요.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그랬을 때 과연 나같이 오염된 인간이 이런 청정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 주시는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그렇게 자학하면서 허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심지어는 그렇게 그 삶에서 노력하면서 영생을 꿈꾸는 어떤 그런 삶에서도 과연 청정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오염된 인간이. 그렇게 고민하는 허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냐 하면 나우시카는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무의 심혈에서 태어났는데 각자 인간 하나하나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것 때문에 연민과 우애를 가질 수가 있다. 너무나 우리는 가엾은 존재다. 쓰러져가는 존재고 이 세상에서 점점 청정성은 있고 오염돼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 오염을 껴안고 안고 손을 잡고 연민하고 우정을 갖고 사랑하고 우정의 우애를 가지고 이런 허물을 극복하기 때문에 인간은 비록 어둠 속에서 생명을 가졌지만 반짝이는 빛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나우시카가 허무에 대해 대답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고뇌의 깊이에서 사유하고 정신의 위대함을 가져가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 관계하는 벌레, 자연, 수많은 우리 옆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과 세계, 인간들,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가장 따스한 마음으로 어차피 쓰러져가는 이런 허무한 존재를 안아주고 연민과 우애로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네요. 박수 한번 치고요. 네. 나우시카가 그거를 막 이렇게 정신의 깊이, 고뇌, 이것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가여워하는 그 마음이 어리석은 자기와 어리석은 이웃들에 대해서 가여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것도 되게 이제 큰 메시지라는 생각이 최 선생님 말씀을 드니까 좀 더 듭니다. 또 어떠십니까, 선생님? 강필 선생님 어떠십니까? 근데 이 만화 되게 저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내용이 많고 제가 한 4권쯤부터 이제 그 줄거리를 좀 놓치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 아까 누구였지? 이렇게 좀 앞에 좀 보다가 나만 그런가? 그래서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엄청 이해를 잘 하시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오늘 되게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뭐 여기 이제 허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근데 좀 그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깊숙하게 들어가기가 좀 두려웠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만화를 읽으면서 이 만화 자체가 진짜 인류학적 보고서다. 모든 인류학적 개념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모든 개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거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큰 작품이구나, 어마어마하게. 근데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 있었나? 맞아. 네. 맞아. 감비서 전 말 이어서 이거 진짜 야 족장에 따로 뭘 하는 사람이냐? 이 시대에 니들은 뭐하지? 보면 정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무서워하니까 말하지 마. 두려워하니까 안정을 취해야 돼. 너 신중해.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진짜 큰 한 축이었던 것 같아요. 분노와 증오로 너를 삼키지 마. 부터 시작해서 계속 신중함을 요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쵸. 일단 마을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이 나우시카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무섭네요. 두렵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증오의 그런 감정들이 응. 지난 시간에 그 고미 선생님도 그 탐진치 중에 진 얘기하면서 분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증오가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그 군림하듯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증오에 대한 저는 허무는 좀 접근하기 좀 어렵고 증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하고 견줘봐서도 그런 확신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우시카한테 그게 있었던 모양이네요. 내가 옳다라는 것이 그게 옳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옳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걸 후쌤 말씀 들으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누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되게 신중하게 강요라기보다 뭐 방법도 여러 가지 찾고 뭐 사술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 자체를 뭐 주변 안 보고 막 밀어가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네요. 되게 그리고 그 점점 이 캐릭터가 이야기 초반에 막 옷 대충 입고 뭐 이렇게 천방지축인데 막 비행기 좀 몰게 된 애로 그려졌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를 넘어가면서 하기도 하고 성숙해 가기도 하고 점점 더 신중해 가기도 하고 그런 서사도 되게 크게 그 스케일 크게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해명을 하고 싶은 게 그 막 댓글에서 제가 막 만화책은 후루룩이에요 이런 댓글을 했어가지고만 좀 공분을 샀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공분을 정말 섰죠. 그때 공분 샀지. 만화책은 후루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이것이 후루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아까 강평쌤이 허무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또 그 작가가 그리고 있는 허무의 한 모습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자고 있을 때 허무가 이렇게 뻗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뭐지 허무 그 정원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 발견하잖아요. 너무 허허 벌판으로만 되게 그려져 있고 벽으로 이렇게 투과해서 들어가야 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데 계속 있는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허무라는 게 진짜 좀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황제가 나우시카를 안고 살리잖아요. 자기는 네네. 죽으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기 아들한테도 그 왕자를 물려주기가 너무 그 격으로 봐서 물려줄 수가 없는 사람일 정도로 진짜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진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우시카가 그 허무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너무 내 심심한 삶 중에서 마지막이 제일 재밌었다고. 재밌었죠. 네,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황제도 그 허무를 극복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의지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딱 가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그 부분도 제일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진짜 저는 그 나우시카가 여주인공으로서 정말 그 범상치 않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서 약간 절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것은 주인공만의 능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마음을 열고 그런 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느낀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에 그렇게 뭔가 10년을 본다? 이런 마음의 눈을 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리고 금란쌤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다영쌤의 말을 이어서 그 허무의 정원으로 들어갈 때는 그 인도를 받잖아요. 그 정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근데 나올 때는
본인의 힘으로 나와야 되고 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벽으로 내 힘으로 밀고 나오면 그게 문이 없는데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허무가 아닐까. 우리가 허무로 빠질 때는 스스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끌려서 들어간다면 나올 땐 정말 내 힘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나우시카가 그 힘을 박차고 나왔던 거는 엄마가 아니라는 걸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딱 생겼을 때 내가 그 허무에서 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들고 그 낙관주의하고 아까 허무주의하고 같은 거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그 토르코의 신성 황제가 그 허무로 변해가지고 계속 막 그 죽은 사자처럼 따라다니잖아요. 항상 나우시카 옆에 붙어 있는데 나우시카는 그 허무를 항상 껴안고 다니고 그 숲의 아이가 어둠은 어둠으로 빛은 빛으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을 때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도르코 황제가 그 깨달음을 얻어서 그 해탈을 하잖아요. 그 말로는. 그랬을 때 이 허무가 부정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속 있어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고세요. 읽으면서 제가 그 시 하나가 떠올랐는데 네, 제가 그 글쓰기 바다 글바다에 한번 단톡에 그 처음 네, 구절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밤은 싱싱한 바다 별을 삼킨 인어제어 깊은 어둠 속을 헤엄쳐가면 뜨거운 불향기에 당신이 오십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깊은 어둠 속을 밤에 숙제하느라고 막 헤엄치고 헤매다 보면 뜨거운 불향기에 이 하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제가 올렸었는데 이 시의 마지막 끝이 가느다란 빛에 오를 꼬리에 하늘 대며 수천의 새아침을 쏟아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음과 이별하고 소리 없이 일어서는 밤은 눈이 큰 바다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가느다란 빛에 오를 꼬리에 하늘 대며 수천의 새아침을 쏟아내게 하소서. 이렇게 시가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책 읽으면서 이 시가 제가 많이 생각났던 게 어차피 허무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하루 꿀잠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새 아침을 맞이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생은 그냥 가잖아요. 내일 아침을 맞이할 건데 이왕이면 내 꼬리에 그 정말 빛을 막 화려하게 하늘대면서 내일은 좀 수천의 새 아침을 쏟아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일어날 수나 있기를 바라며 제가 내일 눈뜨니 정오 이러면 자, 그렇죠. 지금 이 작품 전체가 영화를 제가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으면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아주 어둡고 긴 밤이고 지금 시간 설정이 황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새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작품이 아닌데도 온다고. 이게 이제 최민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걸 텐데요. 그 깊은 밤으로 들어가기 직전에서 황혼의 서사인데 그것도 되게 놀랍죠. 미야자키 하야가 지금 이 무렵은 아직 뭐 거장 이렇다기보다 막 작품을 꿈꿀 무렵인데 그의 이 초기작이라고 했으면 내가 황혼의 서사라는 것도 그릇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밤이 시작된다. 이게 저는 더 아찔한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또 최명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더 듭니다. 리투 소모 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만화가 생명 반대편의 불사라는 단어가 저한테 되게 이렇게 이미지가 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아까 허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허무의 그 두 가지 장면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를 되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너 이거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마. 포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개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돼. 정원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과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허무를 만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는 방법이 결국에는 그거에 머무르면 결국에 불사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완전한 허무에 빠지던지 아니면 그 정원에 있던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결국에 나우시카가 선택한 건 생명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글에 되게 많이 쓰셨던 부분인데 생명은 그 생명 자체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조건이 되게 한계가 많고 할 수 없는 상황도 많고 뭔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뭔가 나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 벽을 밀고 나가는 이런 게 그냥 생명의 힘 자체로 벽을 계속 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라는 건 계속 깨달으면서 살아가면 이 허물을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네. 그게 그거잖아요. 이 지겨운 생이여 다시 한번 살 거냐고. 네 앞에도 이렇게 살았고, 너 지난달에도 이랬고, 이런 물음이 우리를, 지금 류주성 선생님 우리를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질문 중이죠. 다 해봤다고. 그런데 거기서 다? 이런 식으로, 그래, 다? 이런 식으로 해보고 나서 얘기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뛰어드는 그 한 걸음이 너무나 큰 걸음이고,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를 이제 송 선생님 그래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나쌤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세미나를 하고 제일 많이 느낀 건 왜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그리고 낳는 것과 이제 연관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한테 대물림 댄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새로운 아이를 이렇게 낳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내가 현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욕망과 이상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현재를 보고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혼액이 뭘까 도대체? 그 영혼액이 도대체 무엇일까? 네. 여전히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미야자 하야오의 전작에서 너무 안 웃어가지고 이 작품이 종일간 막 무거운 느낌. 근데 오마가 웃었다는 아까 그 지점도 생각이 나서 웃음이 그 작가에게 갖는 의미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 허물을 긍정한다면 그 표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만약에 돌아간다면 7권 마지막 페이지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왜 지금을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인가? 도르크 땅에 오래 머물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이 여기 내가 있는 데가 내가 이렇게 초원으로 만들어야 될 땅이라는 게 깊이 이해하면 거기 이제 좀 거기에 더 많이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생각도 하고요. 수정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나우시카의 분신이 크샤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세미나를 끝나고 보니 오무까지 다 나우시카의 분신이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체가 한 말이기도 한데 뭐 전체이며 하나고 하나이며 전체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이제 나우시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읽고 보지 못한 걸 보고 듣지 못한 걸 듣는 이유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세미나 끝에 이제서야 깨달은. 그래서 저는 세미나가 좋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